36대 먹고 36대 한다? 빨리 연세모 이런 걸 먹어야 되냐? 안 그래? 뭐 건국 우유도 있잖아. 건국 야구 같은 거 있잖아. 그거. 하필 36두야. 자, 당장에 연세를 먹고. 오케이. 자, 오늘 이제 수열이다. 수열, 그렇지? 수열은 뭐라고 했냐?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 수를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그래. 그치? 그 나열된 각각의 수를 수열의 항이라고 부르는데, 자, 수열은 그냥 물론 당연히 마구잡이로 나열하는 것도 수열은 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수학에 다루는 건 당연히 뭐야? 규칙이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규칙이 있는 수열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그 규칙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 규칙만 파악이 되면 저기 뒤에 있는 수열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수열에서는 그 규칙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야. 물론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해서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는 수열이 있는 반면에 또 제3의 새로운 규칙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수열들도 나중에 이렇게 다루게 될 거니까 계속 규칙을 찾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하는데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을 나열할 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규칙 예를 들면 제일 만만한 거 1, 3, 5, 7, 9, 11 이렇게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그러지. 규칙이 뭡니까? 20 계속 커지지. 1에서 시작해서 20 계속 커져가는 수열이지. 하나의 수열이야. 그래서 이 나열된 수열의 각각을 항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기호로 어떻게 쓰니? A1이라고 씁니다.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항은 A2라고 쓰고, 세 번째 항은 A3이라고 쓰고, 네 번째는 A4라고 쓰겠죠. 그래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여섯째 항 이렇게 써나가겠죠. 그럼 그렇게 쭉 나가다 보면 당연히 얼마든지 무한히 같은 규칙에서 숫자들을 써나갈 수 있겠지. 그랬을 때 분명히 n번째 항이 있겠지. n이 안 정해졌지만 n번째 항이 있겠지. 이 an을 뭐라고 부른다?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일반항 an은 뭘로 표현되겠어? n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치? 그 규칙을 n의 식으로 나타내면 그게 일반항이 되겠네. 자, 이게 어떤 규칙이 되겠어? 2n 빼기 1을 되겠지. 그래서 A1,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A2, 2를 집어넣으니까 3이 나오고 A3, 3을 집어넣으니까 5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일반항, 즉 n번째 만들어진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그걸 A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항은 당연히 뭐야? n의 식으로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럼 결국 아까 얘기했잖아. 수열은 규칙을 찾는 거라고. 그럼 규칙을 찾았으면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일반항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반항이 가장 중요한 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모든 수열들은 일반항을 만들 수 있으면 그 일반항이 가장 핵심이 될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나열된 수열을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 AN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중괄을 해주시면 AN이라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n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규칙에 따라서 넣어놓으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셔야 돼? 일반항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수열을 다른 의미로 정의를 하시면 보세요. AN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지금? 2n-1이지. 그래놓고 n에다가 1 넣어서 첫 장을 찾고 2를 넣어서 둘째 장을 찾고 3을 넣어서 셋 장을 찾았지. 무슨 구조랑 비슷하니? 함수의 구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지, 함수도 마찬가지잖아. F1은 x에 1 넣고 계산했고 F2는 x에 1을 넣고 계산했고 F3은 3을 넣고 계산했지. 그래서 우리가 수열과 함수를 많이 비교를 하긴 해. 둘이 어때? 비슷해 보이지? 근데 차이점은 있어. 무슨 차이가 있어? 그렇지?
여기에 x값은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하지. 정의역은 별다른 얘기 없으면 실수 전체야. 실수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 생기면 좀 전에는 예를 들어서 1, 2, 3은 넣었지만 0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또는 2분의 1도 되고 0.001도 되는 거야. 다 될 수 있지만 수열에서는 n자리 뭐밖에 안 돼? 자연수밖에 안 돼. 왜? 여기는 n의 의미가 바로 뭐야? 순서를 나타내는 거잖아. A1은 첫 번째, A2는 두 번째, A3은 세 번째니까 수열에서 얘는 순서를 나타내는 거고 순서를 나타내는 수가 바로 뭐가 되니? 자연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x값은 실수해서 되겠지만 n은 뭐밖에 안 돼? 자연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 수열을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 정의역이 뭐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함수는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로 정해지는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원래는 수의 라인인데 그걸 쭉 일반을 만들어 보니까 결국 함수랑 본질적으로 같더라. 다만 정의역을 자연수로 정해주네. 그럼 이거 왜 얘기하는데? 수열 문제를 다룰 때 뭐도 끼어들 수 있다는 얘기야. 함수로 끼어들 여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등비수열 했잖아, 그치? 지수한테 나오겠지. 지수 함수로 끼어들 여지가 있고 등차수열 했지. 1차시겠지. 1차 함수. 그리고 그 합은 2차시겠지. 2차 함수. 등비 쪽에는 괜찮은데 등차 쪽에서는 1차, 2차 함수들이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여지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해졌을 때, 조금 고수가 됐을 때 얘기고요. 일단은 수열은 수의 나열이고 그 규칙을 우리가 타락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파악된 규칙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으면 일반화를 만들 수 있으면 수열은 거의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그 규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열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았어? 자, 뭐더라니? 그렇지. 어떤 규칙이야? 앞에 두 개 대해서 그 다음 만들고, 두 개 대해서 그 다음 만들고, 두 개 대해서 그 다음 만드는 규칙이지. 이런 규칙에 따라 만드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런 규칙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좀 특징적인 수열들은 이름들이 붙어있는 수열도 있겠지만 이름 없는 수열은 수열 아닌가? 그런 수열도 있겠죠. 그치? 근데 이제 일단은 메인이 되는 거는 좀 많이 알려지고 많이 쓰이는 수열이 되겠지. 얘가 아니라 크게 등차와 등비수란 두 개의 수열을 먼저 다룰 거야. 얘들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뜯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뒤쪽 가가지고 마지막 쯤에 가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수열들을 보게 될 거고 그 중에 이런 것들도 나올 수도 있어. 제목으로. 어쨌든 메인은 이 두 가지를 얘는 샅샅이 뜯어볼 거고 뜯어보면 많은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될 거야. 그럼 정리된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들 수열들을 푸는 게 쉬워져. 그치? 근데 이제 얘들이 아닌 새로운 수열들은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일반화를 찾아서 일반화를 풀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반화를 쓰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열을 정의해주고 그걸 가지고 풀어나가는 방법들도 있고 다양히 볼 텐데 일단 등차 등비부터 볼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등차 수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22쪽 되겠죠? 자, 등차 수열이 있어. 등차 수열. 저희가 뭐냐? 첫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이지. 일정한 수를 계속 똑같은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 더하는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른다? 공차. 맛있는 공차. 그치? 공차라고 하고 기호로 보통 T로 씁니다. 그치? 그리고 당연히 등차 수열은 첫 장, 수열이 시작하는 첫 장부터 시작하겠지. 첫 장을 우리가 A1이라고 쓰는데, 그치? A1을 보통 줄여서 그냥 A라고도 씁니다. 이렇게. 1 안 붙어 있으면 첫 장을 보시면 돼요. 그치? 그럼 둘 장은 뭐가 되겠어? 이 첫 장에다가 공차 T를 더하면 둘 장이 되는 거겠죠. 셋째 장은요, 다시 공차를 하니까 2D가 되겠죠.
넷째 항은요 다시 D를 한 번 더 하니까 A 플러스 몇 D? 3D가 되겠다. 자 그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보면 결국은 일반항 AN을 우리가 한번 써볼 수 있겠네. 자 첫째는 공차 안 내줬고요. 두 번째는 공차 한 번만 내줬고 세 번째는 공차를 두 번만, 네 번째는 공차를 세 번만 냈으니까 n번째는 공차를 몇 번? n-한 번만 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아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물론 끝없이 만들어갈 수 있겠죠. 끝없이 만들어가는 수열을 우리가 무한 수열, 어떤 특정 안에서 끝나면 유한 수열. 그러면 끝없이 나가는 거는 어떻게 쓰니? 보통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점점점 해주시면 아 얘는 무한 수열이구나. 이 규칙에 따라서 무한이 나열하라는 뜻이네. 됐지? 이게 등차 수열의 내용이야.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첫 번째 보자.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 뭔데요? 말 그대로 등차니까 차가 같다는 거잖아. 선생님 계속 더해놓고 왜 등차래요? 계속 일자수를 더했는데 일자수를 더했기 때문에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항상 얼마로 일정한 거야? 공차 D로 일정하게 나오는 거겠지. 그치?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항상 공차로 일정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를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 표현은 요거야. 자, AN 항이 바로 다음 항이 뭐가 되겠어? AN 플러스 1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될 거고 이 앞에 AN 마이너스 1 되겠지. N번째 앞에는 N 마이너스 3번째고 뒤에는 N 플러스 3번째니까. 따라서 요 놈의 다음 항이 B지. 그럼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항상 얼마로? B로 일정하게 등차 수가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A2 빼기 A1이 공차고 2 집어넣으면 A3 빼기 A2도 공차가 되겠죠. 이웃하는 두 항의 차는 N에 뭘 집어넣더라도 항상 공차 D로 일정하게 나오니까 이름하여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럼 이걸 살짝 넘겨주시면 아 AN 플러스 1은 결국은 AN에다가 얼마를 내준다? D를 내서 만들어준다. 같은 편이겠죠.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어떻게도. 자 보세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역시 공차죠.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빼도 뭐야? 공차겠죠. 요거 바로 앞에 있는 게 다음 항이 D고요. 요거 바로 다음 항이 D니까 다음 항에서 앞에 걸 빼면 다음 항에서 앞에 걸 빼면 항상 공차로 똑같이 나오겠지. 이것도 등차 수열 같은 편이에요. 이 식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AN 플러스 1을 이렇게 넘기면 2AN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가 AN 더하기 AN 플러스 1로 쓸 수 있겠죠. 이것도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등차 수열 말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수열이 다음을 만족할 때라고 나오면 아 이걸 보고 등차 수열을 이용하시면 되겠지. 이해하시면 되겠지. 자 그럼 등차 수열인 걸 알아챘으면 그 다음 내가 할 일은 뭐겠냐? 당연히 그 규칙에 따라서 일반항을 만드셔야겠지. 그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A는 아까 썼죠? 첫 장에다가 공차가 몇 번? n분이 아니고 n-1번 더해진 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그럼 일반항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니? 일반항 만들려면 첫 장 A가 필요할 거고 또 뭐가 필요하겠어? 공차 D가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등차 수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개가 뭐냐 물어보면 첫 장 A와 공차 D가 되겠어요. 그렇지? 이 두 개만 있으면 일반항도 만들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면 다 어때? 첫 장애와 공차 D의 식으로 풀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항이에요. 그치? 근데 자 이거를 이렇게 외우셔야 돼. 당연히 등차 수열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D 외우셔야 되는데 당연히 얘는 자연수겠죠. 그렇죠?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거 의미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올 거냐?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dn 지금 n에 대한 함수였잖아. 그치? 그러면 n에 대한 함수니까 내림차수 정리하면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로 쓸 수 있지. 어차피 상수항이니까. 그럼 결국은 pn 더하기 q꼴로 쓸 수 있지. d가 p고요. a 빼기 d로 q라고 하면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등차수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나온다. 함수로 치면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
그 A하고 D하고 뭐하고 같다? 바로 P가 같죠. 따라서 1차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공차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1차의 개수가 공차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등차수 일반항 위에는 A 더하기 N-1인데 그거는 정리하면 Pn 더하기 Q꼴로 쓸 수 있다. 얘네들은 1차식이고요. 그 1차의 개수는 공차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 등차 그래프는 그 내용을 샅샅이 볼 거라서 그 개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문제 풀이가 훨씬 수월해진다고요. 그치? 복잡한 단계들을 건너뛰고 바로 풀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됐지? 등차수 일반항은 1차식이고 1차의 개수가 바로 공차입니다. 이게 등차수를 할 수 있는 내용이야 사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면 이런 게 있어.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는데 중항, 등차수에서 중항, 중이 뭐야? 가운데 중자, 가운데 항이야. 무슨 얘기관이? 자,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럼 당연히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고 C는 A 플러스 몇 D야? 2D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어떤 관계가 있냐면 가운데 얘를 두 배 해봐. 2배 A 더하기 D는 앞에 거와 뒤에 거 해봐봐. A 더하기 2D 하면 둘이 어때? 같죠? 그래서 등차수열이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면 가운데의 2배는 앞쪽 항과 뒤쪽 항을 더한 거랑 같습니다. 이 가운데 항을 특별히 등차 중항이라고 그러고 그 등차 중항은 이런 관계식을 만족합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세수가 이대로 등차수열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관계식을 역답으로 세워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당연한 얘기지만 물론 이거 나오면 이처럼 이렇게 A와 D로 풀어 써도 돼. 그치? 아까 있잖아. 등차수열에 관한 문제는 모든 조건대로 A와 D로 풀어 쓰면 다 풀리게 돼 있다고요. 근데 좀 더 편하게 풀기 위한 도구라고요. 오케이? 이런 성질이 정리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 아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오케이. 자, 어떻게 해볼까냐면, 자, 볼게요. A에 B. 일반 문제 만들어 볼까? 문제를 뽑았어요. 자, 필수 질문 볼게요. 자, 다음 물음에 답을 하나 되어있고 1번 첫 장이 마이너스 11이고 A가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장이 마이너스 2 등차수열의 공차라고 했지. 첫 번째 보세요. A1이 마이너스 11이고 A4가 마이너스 2 등차수열의 공차를 구하는 거지. 그럼 얘기했잖아. A1은 A를 말하고요. 맞지? A4는 A 플러스 몇 D였어? N-1이니까 3D가 되겠지. 그게 마이너스가 A와 D로 표현하면 문제 다 풀린다니까. 그럼 A 자리가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1 더하기 3D가 마이너스 2니까 3D는 9, D는 얼마다? 3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절대 저렇게 풀지 않을 거야. 그쵸? 어떻게 할 건데? 바로 그런 거야. 자, A1에서 A4까지 몇 항 차이야? 3항이 더 건너간 거지. A2, A3, A4 세 개 항이 건너뛴 거지. 몇 항 차이라고요? 3항 차이지. 그러면 둘이 빼면은 공차가 몇 번 되어진 거야? 3번. 3항 가는 동안 공차가 한 번씩 세 번 되어진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게 얼마다? 공차가 3번 되어지니까 3D가 된 거야. 바로 이렇게 풀 거라고요. 그치? A4 빼기 A1이 몇 항 차이니까 3항이니까 3D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얼마 되니? 3D가 마이너스 2 더하기 10이니까 9가 되니까 따라서 D는 2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구했잖아. 안 되면 A 완전 풀수면 무조건 풀리게 돼 있어. 근데 저렇게 풀지 말자고. 두 번째도 보세요. 공차가 마삼이야. 5항은 A5가 마이너스 6이지. 그럼 첫 장을 구하라 돼 있죠.
그럼 어떡할 거야? 아, A5는 첫 장 더하기 몇 D야? 4D인데 D에다 뭐 집어넣어? 나3 집어넣으면 A1 빼기 12가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A1은 얼마다? 6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차수에서 두 개 항이 주어지면 A와 D로 풀어쓰기보다는 우리 몇항 차이 계산하면 그게 공차의 몇 배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공차를 구하고 공차 구해주면 찍으면 되겠지. 예를 들면 A 3이 10이야. 그 다음에 A 8은 30이야. 그럼 이거 A 플러스 2D는 10, A 플러스 7D는 30 이렇게 써도 되지만 둘이 몇 항 차이? 3항에서 8항까지는 5항 차이지. 그럼 여기서 A8 빼기 A3은 몇 D야? 5D가 되는 거야. 그게 얼마야? 20. 따라서 D는 얼마다? 4입니다. 이렇게 먼저 공차부터 쉽게 구하는 거야. 자, 공차 구해지면 이제 공차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나 여기 집어넣어서 첫 장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A3은 A 플러스 몇 D야? 2D지. 2D니까 A 플러스 8에서 10 나왔네. 따라서 첫 장 A1은 얼마다? 2다. 쓰면 되겠지. 공차부터 구하고 첫 장 찾으셔. 그치? 자, 그 다음 글쎄 2번 A5는 4A3이고 등차수 A에서 A2 더하기 A4는 6이 성립할 때 A7을 구하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어때? 그냥 빵꾸가 풀면 무조건 A와 D로 플러스 그랬잖아. 그치? 풀어서 A5는 A 플러스 몇 D? 4D는 4 곱하기 A3 A 플러스 몇 D? 2D. 그럼 해야 될 시간 하나 만들어지겠지. 두 번째 A2는 A 플러스 1D A4는 A 플러스 몇 D? 3D는 6. 그러면 A와 D에 대한 식이 두 개 나오니까 1, 2 하면 A, D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온다. 근데 또 100못 쓴 거 봐야지. 알만큼 쓰는다 그랬어. 뭘 써볼 수 있어? 바로 이거놈이야. 그치? A2, A4잖아. 중간에 뭐 있어? A3이 등차 중앙이지. 등차 중앙이 있으면 결국 A2 더하기 A4는 뭐랑 같았어? 2배의 A3이랑 같다는 게 등차 중앙의 성질이었죠. 그치? 등차 중앙의 성질은 가운데의 2배는 양끝이 할 것 같은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이게 6이니까 여기서 A3은 3입니다가 막 구해지겠지.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5는 얼마입니까? 12입니다 나오겠죠. 그러면 A5 나왔고 A3 나왔으니까 둘을 빼야지. A5 빼기 A3은 몇 항 차이? 2항 차이니까 2D가 될 거고요. 12 빼기 3 하면 얼마 되니? 9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러면 D는 얼마다? 2분의 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7을 구하라 했죠. H7을 어떻게 할 건데? H7은 내 A5 알고 있지? A5에다가 공차 몇 번? 2번 되지 거지? 그럼 어떡한다? 12 더하기 2분의 9 곱하기 2 하니까 9 그래서 얼마다? 21이다. 보통 친구들은 첫 장 나오면 이거 나오면 첫 장도 구해야지 해서 이게 집어넣는 거야. 그럼 첫 장도 나오겠지. 첫 장과 공차 나오니까 일반을 일단 만드는 거야. 일반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7 넣으면 H 나오겠지. 이렇게 푸는데 항상 일반을 다 고쳐갈 필요 없는 거잖아. 그렇지? 공차 나오면 첫 장 구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공차 몇 분만 나오면 돼. 2분만 나오면 되겠구나 라고 편하게 풀어나가셔도 돼. 꼭 첫 장 아니 일반항에 목수 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물론 일반항에 구해지면 너무 쉽지 수련 문제들은. 근데 그걸 내가 굳이 만들어야 되나? 그건 안 해야 돼. 그래서 수요일들 관계 사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좀 더 편안한 신박한 풀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보자. 이런 얘기 좀 해볼게. 이게 뭐가 있는지 보고. 자,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까 보고 갈게요. 등차수 보세요. 아까 쓴 거 있죠? 1, 3, 5, 7, 9, 11, 13, 15,
공차가 2 등차 수열이죠. 그치? 전체를 보면 하나의 공차가 2, 즉 규칙이 공차가 2 등차 수열이 되는데 이 등차 수열에서 내가 홀수 번차들만 뽑아볼게. 그럼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1, 5, 9, 13, 17이라는 수열도 뭐야? 등차 수열이잖아. 왜? 하나씩 건너뛰었으니까 2만큼씩 커지는 거를 하나 건너뛰었으니까 총 얼만큼씩? 4만큼씩 계속 커져가겠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짝수 번창 뽑아도 마찬가지야. 첫 짝이 3이지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나오겠지. 오, 그러면 두 개씩만 띄워볼까 이렇게? 1, 7, 13, 19 두 칸을 건너뛰었으니까 공차가 몇 번? 3번씩 더해지겠지. 그 공차가 얼마야? 6인 등차 수열이 되겠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각 칸들을 뽑아내서 만든 수열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다만 간격이 더 넓어지니까 원래 공차의 2배나 3배로 공차가 바뀔 뿐이지 여전히 등차 수열이라는 규칙을 띄고 있는 거야.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야 돼. 됐지? 그렇게 보면 보세요. 다시 쓸게. 자, 이렇게 세 개가 원래는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면 등차 중앙은 9가 되겠지. 그럼 등차 중앙의 성질을 해서 9의 2배는 7 더하기 10이라고 각당 성립하겠지. 그치? 근데 봐봐, 아까 말한 대로 분명히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둔 이 역시 등차 수열이니까 저 등차 중앙의 성질을 꼭 나란히 붙어있는 세 개 하게만 써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야. 5와 9와 13도 하나의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그러면 등차 중앙 2배는 5 더하기 13하고도 같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야. 3과 9와 15도 등차 수열이죠. 마찬가지로 또 어때? 1과 9와 17도 등차 수열이죠. 맞네? 그러면 자 7 더하기 11도 18이고 5 더하기 13도 18이고 3 더하기 15도 18이고 1 더하기 17도 18이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등차 수열에서 나야 될 항들을 양쪽 끝에서 요렇게 앞쪽에서는 계속 하나씩 뒤로 가고 뒤쪽에서 하나씩 앞으로 당겨오면서 계속 그 합을 구하면 합은 어떻게 나온다?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그치? 여기서 얘기 안 해줬잖아. 근데 이 등차 중앙 성질을 뜯어보면은 그런 성질을 우리가 고쳐낼 수 있어요. 등차 수열에서는 자 주어진 수열의 물론 유한계로 주어졌을 때 얘기야. 수열의 제일 첫 번째와 제일 끝에 거의 합은 두 번째 항과 그 하나 앞에서의 항과 합의 같고 세 번째 항과 또 하나 앞의 항과 합이랑 똑같고 네 번째와 또 하나 앞의 합이랑 항상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등차 중앙이 몇 배로? 2배로. 근데 등차 중앙이 하나 항상 존재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보세요. 항이 몇 개야? 6개면 요 둘이 합 얼마야? 12. 이렇게 합도 12. 합도 12. 합은 항상 똑같이 나와. 근데 항이 짝수개니까 가운데 항이라는 중앙이 존재하냐 안 해? 안 하지. 안 할 수도 있어. 안 해도 어쨌든 양끝에서의 둘씩 짝을 물어보면 합은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항이 계속 홀수개라면 이렇게 합이 같고 이렇게 합도 같고 이렇게 합도 같지. 중앙이 몇 배로 가? 2배로. 중앙이 있을 때는 중앙이 2배로 같은 거고요. 중앙이 없어도 없는 대로 양끝이 합은 일정하게 나온다는 성질을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등차 중앙은 꼭 나란히 있는 세 개 항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치? 일정한 간격으로 세 개를 뽑으면 무조건 등차 수열이 되니까. 등차 수열에서. 거기서 등차 중앙 성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되니? 아, 둘의 중앙 존재해야 안 해? 하지. 왜냐면 중앙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2와 4의 중간이니까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지. 중점 찾는 거니까. 2와 4의 합 6을 나누기 하면
3. 그러면 A3의 2배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뭐가 되겠지? 더하면 10. 중앙은 뭐야? A5가 되겠지. 중앙이 존재하니까 2배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A2 더하기 A7 넣으면 얘는 중앙이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없죠. 둘의 중점은 2분의 9인데 그거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중앙 존재 안 해요.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못 나타내고 각각 A 플러스 D, A 플러스 6D로 풀 수밖에 없는 노릇. 근데 중앙이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써주시면 한 개 향이 바로 튀어나오지. 하나 향이 구해지면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진단 말이죠. 두 항의 합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등차수에서 두 항의 합의 조건을 주어지면 우리는 이걸 등차 중앙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 먼저 보시면 좋겠죠.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등차수를 넣으면 이렇게 등차 중앙이 존재하는 합으로 조건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저걸 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그럼 아까 완전 있잖아요. 이 표현. 여기 표현 있죠. 등차수를 나타내는 표현. 이게 뭐야? 얘랑 뭔데? 같은 의미인가요? 다르겠네. 등차수의 표현 중에 하나는 등차 중앙이 있구나. 셋 중에서 가운데 항이 있잖아. 가운데의 2배는 앞에 항과 뒤에 항의 합과 같다. 그게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렇게. 자,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1항이 85. 이렇게 써 그냥. 31이 85. A45가 127. 그러면 공차 바로 구할 수 있지. 둘이 몇 항 차이? A45 빼기 A31은 몇 항 차이? 14항 차이지. 빼면 14D가 될 거야. 실제로 빼라. 이거에서 빼면 42. 따라서 여기서 D가 바로 3이라 먼저 구해지겠죠. 자, 귀찮지만 첫째 항도 구하라 그랬네? 여기 집어넣을까요? A31은 A 플러스 몇 D? 30D인데 그게 85래. D 자리에 뭘 집어넣자? 3.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게 첫째 항이네. 자, 첫째 항과 공차 쉽게 구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100항을 구했으니까 일반항을 만들어볼까? 자, 등차수 일반항 A냐는 보자. 첫째 항과 공차가 있으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D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럼 A는 정리하면 얼마다? 3N 마이너스 8. 우리가 본 대로 등차수 일반항은 얘네들 몇 차식이다? 1차식이고요. 그 1차의 개수가 바로 뭐다? 공차가 2배네. 당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항 만들려면 무조건 첫째 항과 공차가 필요하겠구나. 는 아니야. 첫째 항 찾는 거 아까 되겠지만 굳이 찾을 필요 없을 때는 귀찮게 공차를 쉽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잖아. 그럼 거기서 첫째 항을 찾는 게 힘들진 않지만 귀찮은 과정이라고요. 그럼 일반을 찾으려면 첫째 항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첫째 항을 구하러 했을 때 구해볼 거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바로 첫째 항 일반항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 실전에 시켜준다. 공차 나오면 바로 한다. 공차 n 더하기 쌍수항 꼴이지. 등차수 일반항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걸 정리하면 n에다 1차식이고 1차의 개수가 공차라고 했으니까 공차 n을 쓴 거야. 하면 상수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무 항을 하나 쭉 넣으면 되는 거야. 31놈에 85가 나와야 되네. 그럼 n에 31로 봐라. 93이죠. 93이죠. 93인데 얘가 얼마 나와야 되니? 실제로 85가 나오려면 얼마를 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된다. 첫째 항 갈 필요 없어. 공차만 구하면 공차 n 써놓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의 항 n값 대입해서 원하는 값이 나오도록 상수항을 맞춰주시면 일반항 쉽게 풀고요. 실전에서 이렇게 다 푸셔야 돼. 그렇지? 어차피 1분의 막강한 상황이니까. 자, 그럼 일반항이 구해지면 그 다음 A100은 어떻게 할 수 있어? 대입하면 되니까 너무 쉽지. 100점은 300 빼기 8이니까 260. 자, 그 다음에 175는 몇 항이냐 물었으니까 3n 마이너스 8이 얼마가 되는 거야? 175가 되는 거지. 그럼 3n은 183, n은 62. 몇 번째 항입니까? 61항이 됩니다. 61번째 항이 됩니다. 자, 1만항 일단 구해지고 나니까
몇 번장을 물어도 다 구할 수 있고 항의 값을 줘도 몇 번장인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일반을 찾으면 일반 찾기 위해서 공차를 찾는 거예요. 첫장은 굳이 안 넣쳐도 일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설지를 보면 항상 어떻게 하니? 정석대로 풀어야 되니까 항상 첫장도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일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어딜 봐도 어느 사람을 봐도 저렇게 일반을 잘 안 찾아요. 이렇게 바로 찾아내시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 4번. 이제 직접 나열된 수열을 보고 규칙 찾는 거야. 100, 97, 94, 91은 몇 번째 합쳐서 흡수가 되냐고 했으니까 먼저 규칙부터 봐야겠지. 얼마큼씩 작아지니? 3만큼씩 더해지는 게 아니고 마사만큼씩 더해지는 거지, 그치? 따라서 공차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첫 장도 나와있네? 첫 장은 얼마다? 100이다. 그럼 일반 만들 수 있겠죠? A에는 첫 장 나와있으니까 그냥 쓸까? 싫어요. 1 넣었을 때 100이 나와야지. 그럼 플러스 104를 쓰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얘가 몇 항에서 처음으로 흡수가 되냐 물었어요. 이게 일반항이야. 1제 그렇고 2제 그렇고 3제 그렇고 해서 처음으로 흡수되는 거 찾아야 되지. 흡수니까 그냥 모델 갖다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3에는 103보다 크고 N은 3분의 103보다 커요. 대략적인 값을 구해볼까? 3, 3은 9 3, 40, 34점 얼마 되겠죠. 아까 얘는 뭐라고 그랬어? 자연수지. 34점 얼마보다 크니까 얼마가 되니? 35가 되겠다. 따라서 몇 번째 항부터? A35. 35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 보자. 역시 수열이 수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첫 장이 마이너스 50이고요. 얼마큼씩? 6씩 커지고 있네, 그치? 공차는 얼마다? 더하기 6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일반항은요? 6n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50이 되니까 마이너스 58 되면 되겠다. 됐죠? 자, 얘가 언제 처음으로 양수됩니까? 이거보다 크집니까? 물었어요. 6n은 58보다 큰 거고 n은 6분의 58, 3분의 29보다 큽니다. 그럼 3, 9, 27. 1점 얼마나 되겠죠? 따로 몇 번째 아니야? 10번째. A10부터 처음으로 양수가 됩니다. 자, 바로 가보자. 이거 또 뭐야? 공차 얼마야? 4네? 첫 장은 1이고요. 또 뭐야?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냐 물었으니까 당연히 1반은 써야 되지. 4에 1 넣었을 때 1 넣으려면 빼기 3이 되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얘가 언제보다 100보다 크지? 왜 똑같은 거 꺼냈을까? 4에는 103보다 크고 N은 4분의 103보다 크니까 자 2, 5, 25점 얼마 되겠지? 따라서 몇 번장이야? 26항. 이제 책에 주에 26항이 되니?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잘 보셔야겠습니다. 뭡니까? 6번 18과 9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수를 만드는가? 그 두 수를 찾아라고 했지. 이렇게 몇 개밖에 안 돼. 오케이. 자, 18과 9 사이에 몇 개의 수? 두 개의 수를 넣은 거야. 그러면 이 두 수는 아직 모르지만 여기 두 개는 알지. 이 두 가지 몇 풀어야 돼? 이게 전체가 하나의 등차수니까 이게 몇 번장이 되는 거야? 이게 첫 장이야, 첫 장. 얘 몇 번장이야? 4항이지. 그치? 그럼 아까 있잖아. 4항과 1항 알면 둘을 빼야 되겠지. 9에서 첫 장을 빼면 몇 항 차이니까? 3항 차이니까 얼마가 나오니? 3D가 구해지겠지. 3D가 마이너스 9니까 D는 얼마다? 마이너스 3. 그럼 공차가 마3이니까 얼마 되니? 15. 마3이니까 12. 이렇게 해서 두 수를 다 찾을 수 있겠죠.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쉬운데 실제로 문제가 더 크게 나옵니다. 밑에 283 보세요.
등차 수열이 마이너스 8이고 그 사이에다 x1, x2 해가지고 여기까지 집어넣었어. xn까지 집어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30분을 마무리했어. 이 전체가 공차가 2 등차 수열이래. n을 구하면 되죠. 그럼 1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해가지고 30 나올 때까지 다 써주시면 답은 나오겠죠. 시간 다 잡아먹겠지. 어떻게 해야 되니? 똑같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B랑 똑같아. 여기 첫 장이랑, 그치? A장이죠. 이거 마지막 하나 알고 있어. 근데 마지막 하기 몇 번째 장이야? 당연히 첫 장인데 1항이야. 마지막 하나 몇 항이야? 이거 몇 번째냐? 앞에 네 전체 4개니까 4항이지. 전체 개수는 몇 번째 행렬 나오잖아. 가운데 몇 개 들어있어? n개. 한 개, 한 개. 총 몇 개 이상이? n 플러스 2개지. 전체 수열의 개수,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니까 그 중에서 마지막 거는 몇 항이야? n 플러스 2항이 되는 거야. 둘 똑같잖아. 둘을 빼야 된다며. 둘이 몇 항 차이야? 여기서 이걸 빼야 되니까 n 플러스 1항 차이지. 맞네? 그러면 30에서 마이너스 8을 빼면 뒤에서 앞에 항을 빼면은 몇 항 차이니까 n 플러스 1항 차이니까 공차가 몇 번 되겠겠어? n 플러스 3번 되겠죠. 근데 그 공차가 얼마나 문제 되었어? 2라고 줬지. 38이지. 이게 38이라고. n 플러스 1은 얼마다? 19지. n은 얼마다? 오케이. 위에는 개수를 줬기 때문에 개수에서 우리가 공차를 구하는 문제고요. 얘는 개수를 안 주고 공차를 주고 오히려 개수를 찾는 문제지. 똑같은 거야. 알고 있는 중간뜨는 모르니까 패스, 제일 앞에과 끝항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때 조심할 거는 항의 개수를 잘 파악하시라는 얘기야. 얘는 당연히 첫 장이지만 끝항은 이게 n번째 항이거든. n 플러스 1항이 아니야. 여기서부터가 n개니까 이 전체를 하나의 수열로 본다면 이게 수열의 첫 장이고 이건 몇 번째 장이 되는 거야? n 플러스 2개 중에서 마지막이니까 n 플러스 2랑 두 번째 장이 되겠죠. 그 둘을 빼면 몇 항 차이니까? n 플러스 1항 차이니까 둘을 빼면 공차가 몇 번 곱해져 있겠다? n 플러스 1번 곱해져 있겠다. 됐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또 문제 좀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이래놓고 여기서는 지금 n을 물어봤지. n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수열의 뭐에서 다섯 번째 항을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물으면 되지. 이래놓고 x5는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자, 와우. 이렇게 문제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반항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지. 얼마야? 공차가 2니까 2n. 첫 장이 마이너스 8이니까 빼기 10 이죠 이렇게. 그리고 y x4니까 x5니까 5 집어넣으면 얼마다? 0입니다 해서 틀린다고요. 왜? 내가 찾은 수열 A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N이야. 문제에서 원하는 x5는 이 수열에서 몇 번째 항이야? 6번째 항이지. x1이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항이야. 얘가 세 번째 항이니까 x5는 몇 번째 항이야? 6번째니까 사실 6을 집어넣어서 2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치? 다 풀어놓고요. 아무 생각 없이 5를 써오니까 5 집어넣어서 푸는 친구들 많아요. 그치? x5는 전체 수열에서 몇 번째 항인지 구하셔야지. 왜? 내가 구한 일반항이 전체 수열에서 일반항이니까. 그치? 그런 실수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세 7번. 얘들이 너무 쉽게 나왔다. 그치? 등차 수열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수열이잖아. 그치? 어차피 더하기 A 곱하기밖에 없잖아. 그치? 쉽기 때문에 문제를 좀 어렵게 내도 돼.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좀 덜 해. 자, 세수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 이룰 때 등차 조항 이용하는 거야. 그치? 이 순서로 등차 수열 이룬다? 그런 거야. 가운데의 2배는 양 끝이 합과 같다. 자, 정리하면 2x고
3x로 보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다. 풀면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5가 되겠죠. x 값을 봐라. 둘 다 되겠죠. 안 될 거 없다. 그치?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 방금은 보세요. 방금은 세수를 정해주고 그게 등차수율이라고 했잖아. 근데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이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수율을 이룰 때 돼 있지. 그러면 내가 등차수율을 만들어야 되지. 수열이 주어지면 등차 정확히 여기서 표현하는 거고요. 등차수율을 만들 때 얘기야. 그러면 세수가 등차수율이다. 그럼 이걸 미지수는 어떻게 볼 건데? 당연히 첫장 플러스 b, 첫장 플러스 2d 이렇게 둬도 되겠지만 이거보다는요 어떤 걸 더 선호하냐면 가운데를 a라 두고 그럼 얘는 a 플러스 d 이건 뭐가 되니? a 마이너스 1도 되겠죠. 왜냐면 계속 d만큼씩 커지니까 여기 a면은 d만큼 크고 d만큼 작아져야 됩니다. 뭐가 좋은데 이거? 이렇게 두면 세수의 합이 d가 사라지고 얼마로 나오니? 3a니까 a를 쉽게 구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왜 이렇게 하면 못 풀 건 없어? 여기까지 풀면 다 풀리긴 해요. 근데 일반식 푸기 은근히 귀찮잖아.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일반을 푸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당연히 5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어떻게 하면 된다? 가운데를 밀어두면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앞에는 a 마이너스 b 5개니까 그게 더 필요하죠. a 플러스 몇 d, 2d, a 마이너스 몇 d, 2d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문제는 몇 개? 4수가 등차수열이다. 그러면 세수나 5수는 가운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a로 두고 공차만큼씩 더하거나 빼나가면 되겠지. 그치? 근데 4수는 가운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가운데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그러면 a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근데 그러면 본래 왜 이렇게 만들려는 취지가 뭐야? 더했을 때 d가 사라지기로 그랬는데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니까 물론 또 이게 안 될 건 없지만 별 이득이 없는 거야. 취익이. 그럼 어떻게 되면 돼? 가운데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 둘을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둘이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D 사라지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공차가 지금 얼마야? D가 아니고 2D인 거야. 그럼 그 다음 뭐야? A 플러스 3D가 되고 얘는 A 마이너스 이렇게 4개를 두면 공차가 2D 수열 4개가 만들어지고요. 더했을 때 D 어때? 완전히 사라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수를 미지수를 세팅하고 문제를 푼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까요? 책이 아마 있을 거야, 그렇지? 네. 세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 밑에다가 5수는 어차피 똑같은 구조니까 4수 정도는 기억해 주면 좋겠죠. 그렇지? 4수는 가운데 없으니까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공차가 1이네. a 플러스 3d, a 마이너스 3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세 줄이니까 세 줄을 뭐라 두겠다? 역시 가운데를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이렇게 두면 자, 뭐야? 끈가에서 쓰겠지. 첫 번째 세 줄의 합이야. 얘랑 다음 얼마야? 3회이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 됩니까? 3이에요. 아, a가 1입니다. 구하고 시작하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근끼리 곱의 합이야. 3차 방정식 중에서 한 게 알죠? 두근끼리 곱의 합이야. 얘들이 곱한 거 a 마이너스 d. 근데 k 구하는 거 목적이잖아. 그치? d를 구해드려야 어쨌든. 그 다음에 얘들 곱하면 a 플러스 d. 그 다음에 얘들 곱하면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됐죠? a에다 1점 넣으면 될 거야. 굳이. 그치? 자, a에다 1점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는 1 빼기 d. 여기는 1 플러스 d. 여기는 합쳐보시면 1 빼기 d 제곱 되겠네. 3 빼기 d 제곱이 되겠고요. 그게 얼마다? a분의 c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럼 d 제곱은 얼마다? 9가 되겠고요. d는 얼마다? 얼마 3이지. 플러스 3일까 마이너스 3일까?
상관없어요 문제. 자 얼마 3이야.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세근이 뭐가 나온 거야? 자 첫 번째 A가 1로 나오고요. D가 3이라고 해보자. 그럼 세수는 뭐가 됩니까? 1 빼기 3 마이너스 2 1 더하기 3 4 이렇게 세수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 A가 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을 생각해봐.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4가 되고 1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차의 부호는 상관없이 순서만 뒤바뀌어 나오니까 결국 세수는 똑같이 나올 거야. 개의치 말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K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K는 세근의 곱이 되겠죠. 세근의 곱은 띵띵띵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8이 되겠고 그 계산에 따르면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K가 되겠네. 그래서 K는 얼마다? 800.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등차수 이루는 세수를 내가 미지수로 세팅할 때 이렇게 내수는 이렇게 다수는 이렇게 세팅한다 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른 단어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 나오겠죠. 여기서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하기 활용하는 거고 또 다른 문제에서 다른 활용될 수도 있겠지. 뭐 피타고라스가 활용될 수도 있고요. 왜? 사각형의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등차수 이룰 때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써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게 맞는 이제 식을 세운 거는 각자의 몫이겠지. 자 이렇게 하면 결국 등차수에서 이 기본적인 것들 다 봤어. 물론 아주 극히 일부만 본 거고요. 실제 다양한 상황에서 여기서 배웠던 개념들과 성질들을 적절하게 써볼 수 있는 거는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 이게 완전 쉬운 문제들이잖아. 솔직히 한번 말하면 다 필요 없고 그냥 모든 조건들을 그냥 이렇게 A와 T로 풀었으면은 여기까지 안 풀릴 거 절대 없어요. 그치? 다 풀리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빠르고 좀 편하게 풀기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성질들 책에 나오는 성질들을 우리 살펴봤던 거. 그치? 다시 정리하면 등차수의 일반항은 표현들 얘기하시겠죠. 등차니까 이웃한 중앙의 차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다음 항은 다음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서 나옵니다. 이웃하는 항의 차는 똑같이 나옵니다. 등차 중의 표현이지 가운데 항의 두배는 양끝이 합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이 등차수이구나. 그러면 첫 주항과 공차를 파악해야겠구나. 그게 파악이 되면은 일반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A에는 A 플러스 N-1D 이게 표준적인 일반항의 모양이고요. 정리하면 얘는 몇 차씩? 1차씩. 공차 곱하기 N 더하기 상수분으로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공차만 알 수 있으면 여기는 만들어 놓고 상수항은 적당한 항 대입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수가 등차수 이룬다. 등차 정항식을 만들고요. 내가 미지수로 세팅할 필요 있을 때는 저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뭐 등차수는 이렇게 합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 그렇지? 중앙이 등차수를 어떻게 뽑아내야 돼?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내면 모조리 다 등차수이니까 그렇지? 간격과 상관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가 뽑아내면은 등차 조항은 써볼 수 있다는 얘기. 그렇지? 등차 조항이 굳든 없든 간에 양쪽 합은 항상 어떻게 나온다? 일정하게 나온다. 등차 조항이 있다면 등차 조항 몇 배로? 2배로 일정하게 나온다. 없어도 합은 일정하게 나온다. 이게 등차수 합공식에서 또 쓰임이 있어요. 됐지? 일단 이렇게 해서 등차수의 일반항과 그 성질들을 살펴본 거고요. 좀 쉬었다가 합 부분까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음?